아마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뉴스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 아마 이분 때문에 그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누가 뭐래도 시오미죠. 이데일리 김성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송 20년 만에 누가 뭐래도 시오미라고 처음 해보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오늘이 이제 월요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휴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이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이번 여름 휴가는 뭐 계획을 좀 잡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뭐 구체적으로 지금 결정된 휴가 계획은 없고 네. 4월쯤에 제가 좀 짧게 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천천히 생각해 볼 예정이고 네. 4월 달에 좀 다녀왔기 때문에 네. 한번 늦지막히 한번 다녀오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수기 때 너무 비싸서 고민하시는. 뭐 지난주에도 뭐 제가 관련 키워드로 언급을 드리긴 했는데 약간 휴포자 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워낙 또 물가 상승이 요즘 높아가지고 맞아요. 호텔비도 비싸고 렌트값도 비싸고 하잖아요. 요번 좀 기회를 조금 넘기고 나서 조금 가격이 내려가고 나서 그때 네. 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현명한 계획 한번 네. 생각해봤습니다. 언제 가시든 가시기 전에 꼭 말씀을 주셔야 저희도 이 알겠습니다. 빈자리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 독실 씨보다 더 큰 빈자리일 것 같다는 불안한 마음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의 빅데이터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를 좀 살펴볼까요? 어떤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네, 월요일 준비한 키워드는요. 네. 아침부터 너무 강력한데요, 세 개 다. 네, 강렬합니다. 예. 네. 총기 규제법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총기 하겠습니다. 규제법. 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죠. 네, 미국 얘기입니다. 네. 뭐 저희는 영화에서나 보잖아요, 총기를. 네. 그렇죠. 예. 미국 상원에서 지난달 21일 일어났던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참사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이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던 총기 규제 법안이 현지 시각으로 23일 날 전격 통과됐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미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65표, 네. 반대 33표로 통과가 됐는데요. 민주당 50명은 전원이 찬성을 했고요. 그건 예상 가능합니다. 여기서 유의미한 점은 공화당 소속 의원이 15명이 가세했다는 점입니다. 아, 그래요? 네. 쉽지 않은 일 아닌가요, 미국에서? 사실은 공화당이 또 상원에서 적지 않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반대하면 그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여기서 또 이례적으로 공화당이 약간 또 찬성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전격적으로 타결이 됐는데 오랜 기간 동안 이 총기와 관련된 유혈 사태를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공감대가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 뭐 공화당, 민주당 어떤 정파적인 생각과 별개로 이런 좀 규제는 무조건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어느 좀 물밑에서 협상이 꾸준히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어린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끔찍한 상황을 보고 나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할 텐데, 근데 미국은 우리나라와 좀 달리 총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도 좀 관대하다고 해야 되나? 총기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앞서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만한 게 이 같은 날 아주 좀 기념비적인 또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려면서 약간 좀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는 점인데요. 어쩌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네. 대법원이 일반인이 지배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있고 필요에 의해서 휴대할 경우 사전을 면허를 받도록 한 뉴욕주 법안이 있었거든요. 네. 뉴욕주 법안이 야외에선 총기를 소지할 수 없고 그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휴대를 할 경우에 사전에 꼭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이게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 뉴욕주 법안이 정상인 것 같은데. 네, 저희의 생각으로는 그게 정상인 건데 네. 뉴욕주에서는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해준 거죠. 아, 이 판결은 좀 보수 대법관 6명, 진보 대법관 3명 이렇게 구성된 대법원의 성향에 따라서 6대 3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고요. 네. 뉴욕의 주법이 합헌이라는 이런 하급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사실상 좀 이제 대치 국면으로 두 가지 사건이 나오면서 약간 조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합헌 뭐 이런 헌법에 뭐 총기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이거는 조금 미국 역사 또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제가 또 미국 역사를 또 아주 많이 수강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관련해서 좀 찾아보기도 좀 하고. 풀어주세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1791년 12월에 비준된 수정헌법 제2조에 네. 관련된 내용인데요. 무기를 소유하고 소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돼서는 안 된다. 이 내용입니다. 헌법의 무기 소지권이 수정헌법 조항 10개 가운데 두 번째로 올랐다는 점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무기 소지권이 권리장전의 두 번째 항목에 올랐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생각해 볼 대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우리나라는 뭐 권리는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런 게 이제 헌법에 제일 네. 윗소항에 있는 국내 거잖아요. 헌법에서는 이제 국민의 기본법이 상위 조항에 들어가 있는데 네. 미국에서는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루지 않았다고 합니다. 말하면 입 아프다 이거네요. 네, 네. 대신에 무기 소지의 권리를 두 번째 헌법으로 두 번째 조항으로 넣었다는 점이 참 흥미로운 대목이고 많은 헌법학자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 개헌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 있는 헌법학자들은. 왜냐하면 이 상위 조항을 건들게 되면 사실 헌법의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좀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민주당, 공화당 이 양강 구도가 되게 오랫동안 진행이 돼야 하잖아요. 그렇죠, 미국. 양강이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견해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 총기 소지를 두고서는 양당이 지금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뭐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부터 총기 규제를 좀 강화해야 된다는 좀 오랫동안 주장해 왔지만 공화당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총을 쓴 사람의 잘못인 거지 총기를 소지하는 게 잘못이 아니다. 이런 논리로 계속 맞받아 쳐왔거든요. 참 정말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네, 이제 뭐 총기 소지가 태어나서부터 금지돼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하기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미국의 역사를 조금 이해한다면 조금 사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뭐 남북 전쟁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뭐 세계 1, 2차 대전 그리고 뭐 베트남전까지 전쟁으로 쭉 어떤 나라의 정책이나 어떤 나라의 흥망성쇠가 좀 영향을 미쳐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총기 규제에 대한 어떤 각 나라의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미국 정부를 이해하면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사실은 공화당에 있는 뭐 국회의원, 상원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거나 찬동하는 의견이 있어 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공화당 당내 규론에 의해서 그러면은 너의 다음 자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정치적 생명과 직결시켜서 나오는 어떤 로비스트들의 문제 때문에 공화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찬성은 해오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이번에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유의미한 첫 발을 뗐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통과가 되자마자 25일 바로 총기 규제 법안에 서명을 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 법안이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할 것이다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의 총기협회가 로비스트로 되게 유명하지 않아요? 이 적합한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정치 자금을 공화당에 몰아주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머리로는 그래야 되는 건 알지만 자신의 정치 생명에 걸려 있으니까 쉽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총기 규제법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 총기 규제법은 크게 네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첫째는 21살 미만 총기 구매자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당국이 열흘 동안 검토해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정신건강 문제 그리고 그 학교에서 일어나는 총기 사건을 네. 막기 위해서 15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총기 소지가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법안이 있거든요. 이 법안 이름이 레드 플래그라는 법인데 이 법을 시행하는 주에는 정책적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상원에서 통과됐지만 각 주마다 주법이 다 다르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유도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발생했던 총기 사고 같은 경우는 뭐 네. 예를 들어서 18살 막 생일 지나서 그 총기를 샀다는 거잖아요. 텍사스에서는. 네. 그러면 그 친구가 정신감정이나 뭐 이런 경력이 없으면 사실 조회를 한다고 해도 네네. 나오는 게 없을 텐데. 네네네. 참 걱정이네요. 어쨌든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아무 잘못 없는 생명들이 희생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해도 정치는 그죠? 네. 예. 왔다 갔다 하네요. 자,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포스코 성폭력. 네. 와, 저 깜짝 놀랐어요. 또 월요일 아침부터 또 좋지 않은 소식을 다루게 돼서 네. 저도 좀 마음이 무거운데 그래도 이 빅데이터가 이 내용을 꼭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얼마나 관심이 많다는 저희에게 거예요, 또 그렇죠? 알려지고 네. 있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일하는 여직원이 동료들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고소를 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네. 경찰 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니까 이 여직원 A씨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경찰에 고소를 한 겁니다. 네. 또 술자리에서 자신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원 2명 그리고 성희롱한 혐의로 직원 1명을 추가로 고소를 했습니다. 총 4명의 남자 직원을 고소를 한 겁니다. 4명이나 된다고 가해자가요. 네, 심지어는 성폭행도 한 건 있었고 성희롱. 그런데 회사에서 몰랐어요? 포스코에서 이러한 사실이 이제 공개적으로 알려지니까 네.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야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 회사 내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피해 직원 및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더불어서 직원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 이런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한편에서는 회사 측이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이후에도 열흘 동안 같은 건물에 사는 A씨와 B씨를 분리하지 않았다는 미온적 태도에 대한 지적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건물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네네. 이 사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공장이 또 지방에 있는 그쵸. 공장이고 하다 보니까 약간 또 임직원들끼리 같은 사택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분리를 안 하고 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리적으로 회사 측에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아니냐. 네. 그리고 이제 제기되는 것처럼 너무 미온적으로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아, 어떻게 가해자가 서너 명의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당할 동안 회사에서 어떤 분리 조치나 후속 조치가 없이 지나갔는지 그거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고, 이 피해자인 직원분이 사내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근데 문제 제기가 없이 바로 경찰서에 갔다는 거는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느낌이 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관련해서 조금 내용을 조금 첨언을 드리면 실제로 20, 30대 여성 직장인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다음에 회사를 좀 퇴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통계나 뭐 여론조사로서 좀 집어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실제로 여가부가 직장인을 상대로 성희롱 실태 조사를 벌이는데 여기서 재직 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성폭력을 실제로 입고 퇴사한 분들의 의견은 포함이 되지 않는 그러네요. 네, 부분이고요. 경력 단절 실태 조사도 진행을 한다고 해요. 여가부에서 3년마다. 그런데 여기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퇴사 항목은 따로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면밀한 관찰은 좀 없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뭐 그 성폭력이 조직 내에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런 네.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서울 여성 노동자회가 2016년 성희롱 피해자 1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응답자의 72%가 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57%가 한 달 이내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밝혔고, 그다음에 3개월 이내가 11%, 그다음에 16개월 내가 14%. 이런 걸 해서 지금 퇴사자 비율 전체 82% 가까운 분들이 성희롱 경험을 당했다는 어떤 설문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할 뿐이지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심지어는 성폭력 경력 단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그럼 그거를 당하고 나는 원하지 않은데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관두고 나간다는 거잖아요. 네,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사장에 의한 성희롱이 전체 성희롱의 25% 정도 차지를 한다고 해요. 사장을 누가 제어하겠어요? 사기업에서? 네? 사장을 누가 제어할 수 이 있겠습니까? 50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이 사업을 꾸려가는 어떤 사업주가 그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성희롱에 가담한다. 이게 전체 어떡해. 사건의 전체 4건 중에 한 건이 그런 경우였고 상사까지 포함하면 10명 중 8명 꼴이었다고 하니까 네. 사실은 직장 내 성희롱, 퇴사를 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런 내용이 아주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 전문가들은 사실 좀 이런 거에 대해 좀 진상 파악이 좀 조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헐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내용 관찰이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좀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좀 제도 정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좀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케이스는 제가 봤을 때 숫자가 몇 명이냐도 중요하지만 디테일하게 면접 조사가 계속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네네. 많이 당했다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예후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이 성희롱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 일개 직원이 사장을 상대로 계속 고소하고 뭐 재판하고 이 과정을 거치는 게 과연 네. 가능이나 할까? 실제로 퇴사한 이후 직원들이 뭐 고용노동부나 네. 뭐 이런 곳을 상대로 어떤 성폭력에 관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만약에 실제로 조사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나왔을 때 뭐 업주나 사장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뭐 딜레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상반된 주장을 네. 오랜 기간 펼치면서 약간 좀 본질을 호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 피해자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네, 그렇죠? 네, 인성에 네.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면 그거이냐 아니냐 따지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음성적으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만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뭐 업주나 뭐 그쵸. 높은 지위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해달라던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구해달라고 약간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얘기를 했다가 어떤 직장에서 또 다른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 사람을 지켜줄 수 있고 여러 사람이 조금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좀 제도적 지원, 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뭐 이번에는 여성인 것 같더라고요, 피해자분이. 근데 요즘 성폭력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남성분들도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말을 못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뉴스는요. 약간 어이가 없었는데 표절입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표절인데 네. 윤석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연구팀이 세계적인 인공지능 학술대회에 발표한 영문 논문이 있었거든요. 네. 이 논문에서 표절 부분이 대거 포함된 사실을 발견해서 서울대가 조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저는 이 세 단어가 너무 상반된 거예요. 서울대.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간 데잖아요. 네네. 그리고 AI. 네. AI면 다 걸릴 수 있을 텐데 표절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인데요. 서울대에서 총장 직권으로 이 윤 교수 연구팀 논문에 대한 조사회를 열기로 했고 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어떤 것인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표절 부분의 범위와 표절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교수가 교신 저자인 이 논문은요, 국제학술대회 구두 논문으로 선정이 되면서 되게 화제가 됐었거든요. 아. 근데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좀 일이 일파만파 확산이 됐습니다. 서울대 교수님 논문을 너튜브에서 저 교수님 논문 표절 의혹이 있다 이렇게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이거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요. 맞습니다. 네. 이거 뭐 뒤에 말씀드릴 내용에서도 사실 좀 이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이 미국에서 열린 이 학술대회에서 논문 발표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제일 저자가 네. 홀로 출장을 가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 지금 문제가 된 표절 부분이 데이터나 실험 자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연구 개요나 선행 연구 소개 그리고 배경 설명 등에 집중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한 제일 저자가 조금 그럴듯한 설명하면서? 배경 설명을 고스란히 가져다 붙이는 방식을 쓴 것 아니냐.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교신 저자인 윤 교수는 표절이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논문을 투고할 당시에는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네. 제일 저자의 좀 행동일 것이다라고 지금 해명을 한 상황입니다. 그 박사 과정의 단독 네네네. 잘못이다. 네. 네. 또 해당 논문을 처리하겠다는 일단 밝혔고요. 서울대의 징계위원회를 직접 열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서 앞으로 좀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좀 진위 여부가 가려질 것 같습니다. 전 너무 이상한 게 보통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하면 논문 표절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문장이나 이런 거는 금세 걸러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걸 하는 게 AI인데 AI 학술대에 표절된 논문을 무슨 생각일까요? 그러니까요. 네. 뭐 이제 너무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사실은 미디어에 좀 영향이 제한적이었잖아요. 네, 신문, 맞아요. 방송, 네. 방송국도 몇 개 없었고 근데 최근에는 방송사도 너무 많아졌고 뭐 온라인 매체도 너무 많아졌고 그리고 뭐 유튜브 때문에 사실 정보의 어떤 바다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워낙 또 보는 눈도 많고 이거에 대해 검증하는 인구도 많아졌기 때문에 표절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뭐 몰래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연관해서 말씀드릴 게 있으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유희열 씨에도 표절 논란도 화제가 네. 됐었잖아요. 이 부분도 유튜버가 지적한 내용이었거든요. 네, 유희열 씨가 작곡한 아주 사적인 밤이라는 곡이 일본인 피아니스트인 류이치 사카모토의 아쿠아라는 곡을 표절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이 부분도 네티즌들이 들어보니까 유사성이 너무 있다 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시작이 된 부분이고 유희열 씨가 공식 SNS를 통해서 3차 사과문을 게재를 했는데요. 네. 세 차례 입장문에도 의혹이 좀 여전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질은 그건 것 같아요. 이번 유희열 표절 사태를 의도적인 베끼기인 것이냐 아니면은 영감을 받아서 혹은 영향을 받아서 유사해진 것뿐이냐 이런 좀 네. 진위 여부가 지금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 있는데 아직 뭐 네티즌과 뭐 소속사 간 공방이 아직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또 차후 입장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즘 너튜브 때문에 생각하는 게 대한민국과 전 세계 이렇게 제아의 고수들이 많구나. 각 분야에. 네. 그래서 좀 안다고 잘난 체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언제나 자기 점검을 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태도를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요. 논문 표절 좀 어이없긴 하네요. 네.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